안녕하십니까. 세부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픽셀의 5번째 시간으로서 픽처 투 블렌더, 즉 이 픽처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이미지로 좀 많이 써왔는데, 픽처라고 쓴 것은 이제 동영상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4차원 패턴이니까 그 4차원 패턴을 이용해서 픽처를 어떤 그 블렌더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3D 저작 도구 중에서 이제 거저 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유명한 이 저작 도구죠. 그 블렌더로 이제 변환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바로 이제 세브 89에서 이제 인공적인 이미지하고 이제 그 실제적인 이미지들을 이렇게 쉐입 토큰으로 분해를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면들을 뽑고 그걸 이제 재조립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인공적인 이미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에지 컨터가 이제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깨끗하게 나온 거를 이제 쉐입 토큰을 나누면은 이것도 굉장히 깨끗하게 쉐입 토큰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면들의 하고 이 패턴을 비교를 해서 이제 해보면은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세 개의 면하고 이렇게 엣지를 나타내는 선들 이런 걸로 이제 이어지면서 곧바로 다시 이렇게 원래 이미지로 이제 복원이 가능하죠. 근데 실제적인 이미지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빛의 문제도 있고 노이즈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상 이제 컨투어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면을 이해하는데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복원될지는 이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금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은 방금 보여드린 어떤 그런 실제 물체를 인공 물체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만 확실하게 변환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떠한 뭐 일체 인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현재 뭐 굴러가는 거다, 뭐 아니면 우리가 팔을 구부리고 있다, 손가락이 어떻게 돼 있다, 이 모든 거를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 물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규칙상 굉장히 이제 포멀한 어떤 그러한 공식으로 이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라이브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변형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생성형 AI라는 거를 이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성형 A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말을 이제 말로 이제 프롬프트로 넣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이미지를 그려주는 건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꿈을 꿀 때 그거를 이제 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생성형 A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혀 보지 않았던 어떤 그러한 이미지들이 뭐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뭐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어떤 그런 친구가 좀 이상한 모양으로 변한다든가, 뭐 털이 북실북실해진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상한 물체, 뭐 버스가 변형된 것들이 나온다든가, 뭐 이러한 어떤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돼서 이제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뇌에서는 이제 실제 물체들을 전부 다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물체가 있으면은 그거를 전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파트나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알파벳을 이런 걸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인식하는 그거는 역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실제 물체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거를 어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블렌더 포맷이나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기계적인 포맷으로 전체를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시켜야지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인공 물체의 블렌더 포맷으로만 변형이 되면은 그 변형이 된 거를 가지고 이제 아까 꿈에 말씀드렸듯이 온갖 작업을, 생성형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부에서는 이제 실제 물체하고 인공 물체 사이에서의 변형 포맷을 이제 엑스파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12개의 파라미터를 이제 지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 12개의 파라메타, 이 엑스파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실제적인 물체가 인공 물체로 넘어오려면은
어떤 그 인공물체를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파라메타나 공식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뭐 수학적으로나 또 아니면 어떤 뭐 기호학적으로 이게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게 표시가 돼야지만이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그 표시를 가지고 다시 이 물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실제 물체의 어떤 그러한 이렇게 그 이미지들, 그러니까 픽셀로 표시된 이미지들을 전부 디지털리 1010의 어떤 그러한 포맷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보면 디지털 TV 시대가 왔죠. 디지털 시대가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카메라에서 잡힌 이미지를 이렇게 디지털리 바꾸는 포맷이 가장 유명한 게 MPEG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모든 디지털 TV가 MPEG으로 전송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카메라 이미지를 1010으로 바꾸는 거죠. 이제 MPEG인데, 엠팩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를 줄이기 위함이지 시멘틱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쫙 스캐닝을 해가면서 이 화면 자체를 그냥 그 비트수만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엠팩은 소용이 없고,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 엑스파라의 목적은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멘틱 엠팩, 그러니까 1010으로 바꾸는데 어떤 그러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그 다음에 의미를 고스란히 살리면서,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선풍기고, 이거는 선풍기 날개고, 이거는 모터축이고, 이거는 CD인데 이 CD고, 이거는 스피커고, 요거는 뭐 루빅스 큐브인데 이게 돌아갈 수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모든 의미를 가지면서 1010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거를 바꾸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거는 면으로,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보면은 면이죠. 2차원 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면으로 전부 이렇게 쉐입 토큰을 이용해서 2D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거에 역작용인데,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이 과정은 조립이기 때문에 이거에 서로가 역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더 작은 이제 비주얼 단위들로 이제 쪼개고, 그거를 더 이제 적은 그 아톰 같은 어떤 그런 그 비주얼 알파벳으로 쪼개가지고,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조립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여기서부터 어떻게 쪼개가지고 이 물체들을 어떻게 이제 전부 세그멘테이션 하고 쪼갠 다음에 그거를 의미 있는 어떤 그러한 바인딩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인딩으로 전부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과정은 전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쪽으로 조립해서 가는 인식 과정은 바인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의 중간에 이제 매핑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그 매핑 테이블을 만드는 거가 요 매핑 테이블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어떤 인식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거나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쉬운 건데 사실은 그 뇌의 시각 체계 전체가 매핑 테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은 이제 어려운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실제 물체에서 인공 물체로 바뀌는 이걸로 이게 제일 이제 어려운 건데, 이게 너무 복잡한 경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시간에도 보여드렸듯이 구를 하나를 잡더라도 똑같은 구를 잡아도 그게 뭐 이제 경우의 가지수가, 패턴의 가지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알고리즘믹하게 처리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뉴럴 네트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 물체에서 인공 물체로 바뀌어지는 어떤 그러니까 실제 물체에서의 어떤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거는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은 물체의 이제 명암이에요. 오목볼록이죠. 그러니까 밝은 쪽하고 어두운 쪽을 조합을 하면은 3차원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라디안트를 추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엣지, 그라디안트, 코너, 뭐 색깔,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을, 파라메타들을 전부 다, 그림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추출을 하고 나면은 그것들을 전부 이용을 해서, 그게 이제 N차원이겠죠. N차원의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블렌더의 어떤 그런 포멀한 어떤 디스크라이브 하는 그런 어떤 1010 체계로 이제 바꾸는 작업이죠. 이제 그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버든이 걸릴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전부 다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것도 전부 얼굴이라고 인식을 하죠. 이것도 오목볼록으로 인식을 해요. 전에도 이거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통 빛이라는 게 해가 위에서 비치기 때문에 위쪽이 어두운 거는 이게 오목하다고, 인식을 해요. 이쪽은 이제, 위쪽이 이제 밝은 거는 이제 볼록하다고 인식을 하고,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이게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립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사람도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인공 이미지로 이제 전부 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전부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그러니까 볼록볼록하게 보이죠? 이게 음영의 조화고, 이제 그 결이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라디안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용이 이제 보이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것 자체는 뇌에서 이제 인공물체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그죠?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데, 사실 로봇하고도 다른 어떤 깡통들의 이제 조립인데, 이게 근데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눈이 왔는데 거기 이제 뭐 발자국이 생기면 그게 사람 얼굴처럼 보인다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순화해가는 인공적인 이미지로 바꾸고 그거를 단순화해가고 파트별로 다 떼고 그러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역과정을 추적을 해보면은 이러한 패턴들이 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뇌 세계에서도 절대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공물체도 바뀌면 역과정도 이제 추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역과정을 추적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얼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는 구로 잡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간단한 모양들을 뽑아내고 그거를 이제 뭐죠? 이제 좀 러프하게, 그러니까 거칠게 이런 그 삼차원 모양을 잡고 그거를 전부 이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3D 저작도고 이런 마야나 3D 맥스 같은 데서는 이런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해가는 거죠. 굉장히 어떤 진짜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브레인이라는 거는 이거 역으로 가는 거죠. 역으로 가서 여기까지 이거는 얼굴은 뭐 간단하게 형성을 하면은 이게 그냥 이 공처럼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처럼 대부분이 보통 이제 보면은 공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직사각형 아니면은 원통형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단순화 원뿔형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좀 단순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고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기서 3D 저작 도구라는 거가 이런 거를 만들 때는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마우스를 콕 집어가지고 앞으로 푹 집어내면 여기 볼록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콕콕콕 이제 집어넣으면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꼭 진흙 같은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머드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돼 있는 게 구글에서 전에 나왔었죠. 스케치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브러시 같은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어떤 그런 툴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거를 색깔을 이렇게 형태를 잡고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제 음향까지 다 이제 그림자까지 다 해서 이거를 하는 거지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렌더링을 해서 실제적인 이미지를 이제 만들면은 그거에 이제 역작업으로 추적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좀 인공적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금방 이제 눈에 띄는데 이런 거 요즘엔 너무너무 발전이 돼가지고 아주 거의 인공적인 이미지하고 실제적인 이미지를 거의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거죠. 비가가 이제 비전에이저 인버스 그래픽스 에이전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림이 있으면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렌더 포맷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스트라이크 뭘로 칩 작대 같은 걸로 치면 이게 좀 더 이렇게 좀 흩어지는 이게 3D로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흩어져서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가지의 예를 이제 드러났는데, 사실은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인간의 뇌 정도 되는 프로세싱을 거치지 않으면은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라는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했던 건데, 이게 몇 개 이미지를 이제 시도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테크닉이 음향 패턴, 그러니까 밝고 어둡고 한 그런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3D의 어떤 그러한 오목블록을 이제 추적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아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맞춰가는 건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대규모적인 어떤 뉴럴 네트워크 작업이 이루어져서 패턴이 축적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인식을 하냐면은 이미 이런 거가 우리 뇌 속에 3차원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매핑이 돼가지고 아까 매핑 테이블 말씀드렸죠. 매핑이 돼서 이게 3차원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우리가 이제 이미 패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면 전혀 뭐 완전히 얼티당토하는 어떤 추상화 같은 패턴 하나를 떨렁 그려놓고 그거의 3차원 패턴을 인식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 한도 내에서 그거를 최대한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그게 과연 그러한 3차원의 형태를 갖는지 안 갖는지 그거는 뭐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제 거기 요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바꾸는 거, 여기서 여기 바꾸는 거가 이제 굉장히 어떤 하나의 바틀렉에 이제 적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븐은 그 과정을 이제 쉐입 토큰이나 그다음에 이제 곡률 패턴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블렌더를 이용한 프리트레이닝 같은 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의 이제 프리트레이닝 과정은 이제 동영상이 유리하다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패턴이 4차원이잖아요. 4차원 패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이미지 하나씩 만드는 것보다는 동영상이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세부 90의 제목도 픽처 투 이미지 투 블렌더가 아니라 픽처 투 블렌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픽처라는 게 동영상 개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생성형 AI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블렌더 저작 도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한번 보시면,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뭐 옛날에 딥시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좀 학습 과정을 단순화시켰었죠. 그래서 즉 얘기는 뭐냐면 AI를 AI로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예를 보면 이제 생성형으로 넣어라. 그래서 갈색 털이 있고 귀 늘어지고 엎드려 있고 앞을 보는 강아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생성형 AI에서 이런 게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세부 알고리즘을 가지고 엑스파라로 이제 변화를 시켰는데, 이게 왜 이 프롬프트가 도움이 되냐 하면은 이 아무래도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걸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넣으면 자세하게 넣을수록 여기서 세부 알고리즘을 해서 이게 물체가 어떤 식으로 나오겠구나 해서 이거를 예측을 하고 엑스파라라는 거를 뽑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그런 몇 개의 구절로만의 단순하게 이게 나왔지만 사실 이 설명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기서도 보면은 이미지가 나오는 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좀 랜덤한 개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뭐, 눈은 어떻고, 귀는 어땠는데, 털은 뽀얗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빛이 나고, 등등등등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프롬프트를 넣는데 그냥 여기서 생성해서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먼저 세부 알고리즘에 따라서 엑스파라를 지정을 하고 그 엑스파라에 근거해서 이 프롬프트를 설정해서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넣어주면은 아마 엑스파라하고 여기 비슷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성하면은 그렇게 이 이미지를 보고 이거를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좀 빠르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블렌더 포맷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블렌더 포맷으로 변환을 시켜서 블렌더 포맷으로 변환된 거를 다시 이제 렌더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더링을 시키면 이런 강아지가 나왔다. 그럼 약간 다르죠. 그럼 이 강아지하고 이 강아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얻은 어떤 그런 파라메터들하고 여기서 얻은 이미지를 이제 단순히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미지 와이즈하게 뺄 수는 없고 파라메터 와이즈하게 이거를 빼는 거예요. 그럼 뭐 예에서 보면 귀가 조금 덜 늘어졌네, 털이 좀 하얗네, 이런 게 이제 나오겠죠. 그 파라메터들이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라메터들끼리 비교를 하고 이런 파라메터들끼리 학습을 하고 그래야지만 이 피처가 중간에 그 히든 레이어가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간에 중간에 있는 노드들의 피처가 휴먼 프렌들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딥러닝에서 입력하고 그냥 출력 노드만 두 개만 스테이지만 쩔렁 넣어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키면은 이 중간에 뭐가 이 노드들이 어떠한 그 피처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보면은 휴먼 프렌들리한 어떤 그런 피처냐 아니면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자신들만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도 말씀드린 DCT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들도 이거를 사물을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물을 구별하는 방법은 휴먼 프렌들리한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위상학적으로 뭔가 어떤 파라메터가 뭔데 알지는 못한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파라메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휴먼 프렌들리한 피처들을 이제 중간에서 이제 노드로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거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거치면은 좀 이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그러니까 좀 오토매틱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떠나서 생성형을 떠나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과정은 뭐냐면은 블렌더에 오브젝트를 이런 강아지 같은 어떤 그런 오브젝트를 놓고 이거를 이제 블렌더에서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블렌드만의 변수들 예를 들면 이제 조명하고 카메라 각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걸 변화시키면서 즉 모든 값들을 다 변화시키면서 피처 값들을 뽑아내서 전부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그러니까 프리러닝에 있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거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블렌더에 오브젝트를 놓고 그거를 전부 이런 식으로 조명하고 카메라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쉐입 토큰들을 이용하고 버티컬, 허라이젠털, RF들을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을 이용해서 다시 또 그거를 이제 물체를 잡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곡률 패턴하고 연결을 시키고 곡률 패턴에서 가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이게 뭐냐라는 거를 이제 3차원 물체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 배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잡아내는 과정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주면서 어떠한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핑 테이블 즉 패턴을 이제 하나씩 구축을 해 가는 과정을 이제 해 나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세부 90까지 하면은 모든 이제 트레이닝은 이제 학습이나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모든 거에 알고리즘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계속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세부 90까지 해서 일단 알고리즘익한 거는 전부 일단락을 하겠습니다. 일단락을 하고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을 이제부터는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 과정 중에서 주목해야 될 어떤 그러한 결과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거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부 91에서부터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